장동혁 뚝심이 이겼다. 특검이 선관위 서버 해킹도 선관위 서버를 해킹한 일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자, 특검이 지금 출범을 했죠. 이제 하죠. 오늘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 선관위의 이 부실 투표 문제에 대해서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했죠. 올림픽 공원에도 계속 나가고, 그리고 또 이게 처음에는 부실 투표가 초점이었지만은, 그러니까는 투표 용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 선거인 명부가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부실이죠. 그리고 또 큰 실책도 있었죠. 전산에 입력하는 걸 잘못 입력했다. 이까지는 이제 부실 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하고 충청 지역에 입력을 잘못한 거를 수정을 하느라고 수치를 조작을 해버렸죠. 직접 그 투표 상황을 조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투표 조작했으면은 개표 조작도 했다는 것이 아니고 했는지는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접근을 하니까는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냐, 당신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냐 해서 또 장동혁 대표를 몰아붙였죠. 그런데 이 전산 입력을 잘못 입력을 한 것을 수정하면서 진짜 컴퓨터에 이제 손을 대버린 거죠. 손을 대버린 거, 조작을 한 거, 수치를 막 짜맞추게 한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로 가는 길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봐야,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특검 법안을 합의를 해온 걸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 서버를 수사 대상에 넣지 않으면은 이것은 합의하면 안 된다, 추인하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막 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뚝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매달려 왔습니다. 이 문제를 매달려 온 상황인데, 마침내 이제 특검법이 오늘 통과가 됐죠.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그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히 장동혁 대표는 임의를 많이 부여를 합니다. 본인도 판사 출신이고 이 법안을 다 이제 꼼꼼히 그 원내대표하고 법사위에서 한 거지만 이것을 꼼꼼히 읽어보고 나서 충분히, 그러니까 부실 선거뿐이 아니고 부정선거 수사도 가능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이 특검 수사의 대상이 이 범위, 그리고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부실 선거뿐이 아니고 부정선거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검 법안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거를 특별검사가 누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이거를 시행령 같은 데서 또 다뤄야 되는 문제지만,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특검 법안을 가지고 부실뿐이 아니고 부정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부여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김어준, 이재명, 이때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부정선거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왔으면은 한 번쯤은 이거 털고 가야죠. 있으면 있었던 대로, 없었으면 없었던 대로. 이제 첫 문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보안, 그 운영 실태, 부실에 대한 의혹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이번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그 이전의 지방선거, 총선, 대선 어떤 것이든 공소시효만 남아있다면은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은 다 수사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뿐이 아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부실이 막 드러났고 부정으로 가는 길목까지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번 선거만 있었겠느냐, 다른 선거는 어땠느냐, 이것도 다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안, 수사 대상에 선거관리 시스템 보안, 이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해킹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 그 의혹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 보안, 수사 대상에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안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서버에 대한 해킹이 있었는지 여부도 다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특검 수사 대상 조문회를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수사 대상 1호부터 11호에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을 명시한 다음에 수사 대상 12호에 뭐가 있냐면은 1호부터 11호까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이 됐다. 사실상 이번 수사 대상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이거 많이 들었었죠. 인지된 사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이 내란 특검, 내란몰이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번에 2차 내란몰이 특검, 여기도 항상 끝에 보면은 수사 대상을 쫙 적어놓고 그 밖에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를 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별건 수사가 막 이루어지는 거죠. 별건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부부나 별건 수사들이 막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별건 수사가 아니고 그 선관위의 부실 또는 부정까지 전부 다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수사 대상이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는 것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설명인 겁니다. 그리고 특검 후보 추천 문제도 지금 저는 그때 이 특검 후보가 결국 마지막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재명에게 이렇게 복수를 올리면은 이재명이 한 명을 선택하는 여전히 국민 추천제라고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어서 결국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한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는 양당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6명 중에서 4명이 뜻을 모아서 다수결로 추천할 수도 없고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가 6명입니다. 6명 전원이 찬성할 때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적어도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위원 3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자, 그러니 일단 장동혁 대표는 이 특검 추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장치를 걸어놨고 또 수사 대상도 무제한이고 하기 때문에 이 상당히 큰 기대를 거는, 그리고 여기 이제 성부를 계속 여기 걸어왔으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특검 추천이 어떻게 될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특별검사가 되느냐죠. 그 특별검사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아직 1년 지난 정권을 상대로 대담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임명이 될지, 그리고 민주당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을 같이 추진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과정, 이런 데서 또 딴지를 걸어서 이걸 사실상 무산시키지 않을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60일 가까이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시민들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된 거고 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위원회 있죠.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을 하는 거기도 활동 기간을 한 달 더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고 특히 다음 달 18일에 잠실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투표지 247만 장 재검표를 하는데
잠정 합의를 했다는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이런저런 지적을 받으면서도 선관위 이슈에 올인을 했는데 그 성과가 지금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이제 확산될지 그 부분 이제 특검이 정말 공정한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제대로 수사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린 문제지만은 일단 지금까지는 장동혁의 성과다. 장동혁의 독심이 이겼다. 특검이 선관위 서버 해킹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